네, 헤라님, 국힘에서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장관에게 맡기기로 사실상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윤핵관이 가고 그럼 여당 내에 한핵관이 등장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총선에 져도 혹은 뭐 성공하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의 추가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동훈 장관으로 가는 것이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헤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내가 지난번 얘기했잖아. 어차피 한동훈 장관이 등판하면 떠오르는 별이 나타났을 때 지는 별은 사라져야 되지. 너무 빨리 지는 거지. 왜냐하면 네. 윤 대통령이 권력을 소진했어. 권력을 오래 가지고 있으려면 굉장히 잘 안 써야 돼. 그러니까 사적으로 내 권력에 대통령의 힘을 사유화해서 쓰지 않고 늘 국민 눈높이에서 쓰면 국민은 권력을 쓰는 걸 몰라. 우리 뜻대로 다 하니까 우리의 대리인으로 충실하게 하고 있네. 이 사람한테는 권력 줘도 되겠어. 이렇게 안심을 하면서 자꾸 주게 돼 있어, 권력을. 되게 조심해서 쓸수록 오래 가지, 그 권력은. 근데 막 내 뜻대로 하면 국민이 보기에 되게 두렵거든. 권력을 함부로 쓰는 사람 모습은. 자기 뜻대로 다 결정하고 국민 마음에 위배되는데도 막 해버려. 권력 있다고. 이러면 그게 위험해 보이니까 반드시 뺏게 돼 있어. 그게 옳은 행보건 자기가 보기에는 정의롭고 내가 뭐 요만큼도 뭐 가진 게 없다, 상관없이 그냥 쓰는 자체가 위험하게 보이거든. 잠재의식은 되게 두렵게 보여, 권력이. 그래서 뺏게 돼 있는데 윤 대통령이 너무 소진한 거야. 더군다나 친일 행보 같은 경우는 국민이 다 싫어하는 거잖아. 난 친일 행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해. 친일을 하든 반일을 하든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면 되는 거고, 둘 다 뭐 전략과 전술면에서 볼 때 쓰는 건데, 국민을 설득하는 기술이 없을 때, 국민이 반대할 때 쓰면 안 되는 거지. 왜? 역풍이 엄청 심하게 불지. 싫어하는데 확 썼어. 그러면 그때 엄청난 반감과 그때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다 쌓여서 절대 권력 안 주겠다고 지금 국민이 결심한 거야. 그래서 지난번 강서보궐선거에서도 참패를 시키고 내년 총선에도 빨간불 온 게 너무 소진했어. 그래서 이제 본인의 권력은 지지율이 너무 약해. 그 권력 갖고 써야 되는데,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연동하게 돼 있거든. 윤심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김기현 대표도 사퇴시킨 거 아니야. 혁신위원장도 윤심이 작용하는 거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바람에 힘을 다 잃은 거야. 그래서 새로운 권력을 얻으려면 이제 어쩔 수 없어. 낡고 헌 권력을 딱 밟고 쓰는 사람이 얻는 거야. 윤 대통령을 딱 대척점에 서서 뼈 때린 소리도 해주고 딱 견제를 할 수 있는 사람, 기존의 권력과 이런 사람이 새 권력을 얻는데, 그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야. 그러니까 참 하늘은 대단한 것 같아. 절묘의 수가 윤 대통령이 죽어도 권력 안 놓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권력을 놓을 수밖에 없게. 한동훈 장관한테 권력을 맡긴다는 얘기는 뭐야? 지배하지 않고 당정관계를 이렇게 수평적으로 놓고 가야 이길 수밖에 없는 걸 만들어서 한동훈 장관을 거기에 임명하게 하네. 내 아랫사람이 내 권력을 뺏어가게 하는 그런 구도를 만드는 거야. 만약에 안 뺏기면 너는 총선에서 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내려놓게 하고 또 역지사지도 하게 해. 내가 이해해주지 않았던 빼앗긴 윗사람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거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했잖아, 윤석열 검찰총장을.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본인이 뺏은 꼴이 된 거야.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권력을. 그리고 전 정부랑 대립각도 세우고. 그랬을 때 문 전 대통령의 그 빼앗긴 마음. 그 빼앗긴 마음 때문에 그분이 협조적이지 않았던 거야. 이양하는 과정에서도 막 그 용산으로 이전하고 할 때 방 빼고 하는 것도 제대로 안 해주려고 하고. 뺏긴 마음 때문에.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런 일을 왜 겪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권력을 뺏은 대가야. 본인은 뺏은 게 아니라 선출됐거든요. 박근혜 탄핵의 중심에 있었잖아. 탄핵에 그렇게 앞장서서 남의 권력을 빼앗아 놓고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게 된 거잖아. 결과적으로. 결과를 봐야지. 자기가 의식하는 대로 되나? 잠재의식은 머리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미 의도가 아니야. 의도는 잠재의식 속에 있어. 결과를 보면 의도가 나타난 거지. 결과적으로 빼앗았잖아. 그럼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 안 하니까. 그 마음을 인정하면 다시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거든.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빼앗았다고 절대 생각 안 하거든. 그래서 빼앗긴 서러움을 안 느껴주니까 이번에는 아랫사람인 윤석열 대통령한테 뺏기게 된 거야. 검찰총장으로 자기가 임명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입장에선 배신한 게 되는 거지, 그치?
상대편의 진영에 나가서 대통령을 해서 내 자리를 뺏은 꼴이 된 거지. 내 아래 후계자로 와서 받아간 게 아니고. 그리고 내 아래 후계자로 이낙연 전 총리를 생각했을 거야.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 그 후계 구도를 물려준 게 빼앗긴 것처럼. 그래서 빼앗긴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게. 자기가 안 느껴주니까 상대 마음을 빼앗아 놓고. 근데 윤 대통령도 그 대자비가 계속되는 거지. 반복되는 거야. 인생이 윤회야. 자기가 이해해주지 않은 마음을 역지사지로 계속 이해하라고 하늘은 계속 상황을 줘. 본인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빼앗긴 아픔을 나는 빼앗은 게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서 국민이 날 뽑았어. 이렇게 머리를 생각하잖아. 결과를 보면 빼앗은 꼴이 된 건데 그걸 이해하라고 이런 상황이 온 거야. 이럴 때 한동훈 장관한테 기쁘게 뺏겨줘야 돼. 이미 자기는 권력을 너무 많이 소진해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 다시 올라가지 않아. 한번 줘보고 이게 권력을 제대로 못 쓴다. 국민이 딱 집단 무의식이 볼 때 권력을 줘봤더니 이걸 제대로 쓰는 걸 못 보여. 그러면 넌 자격 없구나. 뺏어버려. 그거는 민심은 천심이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국민 마음으로 움직여. 근데 이미 윤 대통령은 하늘이 보기에는 너무 이 권력을 잘못 쓰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는데 그래도 한동훈 장관은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잖아? 그러니까 기쁘게 뺏겨줘야 되고 안 뺏겨주고 끝까지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대리가가 세울 수가 없지. 그렇잖아. 받은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거에 대해서 뼈 때리는 소리로 그냥 객관적으로 논평할 수가 없지. 감싸게 돼 있고. 그럴 때 뭐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윤심이구나 하면서 중도층이 표를 안 주게 돼 있으니까 한동훈 장관한테 얘기해야 돼. 나를 밟고 가라. 대리값 세우고 너만의 그거를 구축해라. 딱 해서 줘야 돼. 뺏겨주고 한동훈 장관이 잘 쓸 수 있도록 자기는 밑에 디딤돌이 돼주면 총선에서 이길 거야. 그러면 이기면 자기는 어떻게 보면 반의 권력은 한동훈 장관한테 뺏기지만 반의 권력이 있으니까 그거로 운영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한동훈 장관이 여전히 윤심 자기 아랫사람으로 충성을 다하기를 바랄 때 지게 돼 있어. 국민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 그 한동훈 장관한테도 좋지가 않아. 그렇게 윤심으로 한번 총선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다음번에 나갈 때 굉장히 대선에서 부담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를 다 짊어지고 가는 셈이 되겠죠. 그렇지. 근데 국민들이 사실 이제는 머리가 있어. 예전에는 그냥 이 사람 시키면 될 것 같아서 시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재명 대표도 다음 대선 때 힘든 이유가 한번 야당 대표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 본단 말이야. 민심은. 개판이거든. 윤석열 대통령 욕하면서 자긴 더 하잖아. 다 비명계 학살하고 지금 친명계 올려서 뭐 인사 문제 잘못했다고 비판해야 자기도 다 옆에 측근만 안 치네? 자긴 더 해. 야당 대표이면서 막 무소불위 개딸당 만들고 1년 반 만에 민주당을 저렇게 사당화시키는 건 보통 에너지가 아니야. 저렇게 독재자 에너지가 센데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백현동 무슨 대장동 하면서 법망을 피해가면서 자기 사유재산 축적하려고 마음을 썼던 그거를 나란히 하면서 쓰면 어떻게 돼? 뻔할 뻔치 아니야. 국민들이 무섭다고 이재명 대표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이 권력 쓰는 행태를 보면 제대로 뭐 이게 이제는 사이다 같은 것도 없어. 살기도 못 쓰고. 그래서 국민이 이제 그걸 보거든. 한동훈 장관이 시험대에 오른 거야. 비대위원장으로 어떻게 잘. 무조건 야당과 싸운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거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성을 잘해야 돼. 잘못한 걸 즉각 인정하고 촌철살인으로 남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도 수치도 딱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딱 굽히고 국민한테 이런 걸 보이면서 윤 대통령까지 다 품으면서 아우르면서 가는 걸 딱 보일 때 국민이 찍어주고 총선에 승리하고 그 승리하면 다음 대통령은 한동훈이야. 근데 그걸 못하면 대통령도 빨간불이고 총선에도 지는데 그걸 하는데 제일 협조해야 될 사람이 윤 대통령이야. 자기를 밟고 가. 보통 대장부 마음 아니면 그게 안 되거든. 근데 윤 대통령이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참 의문스러운 게 저분이 두려움이 커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장모 구속되고 처가 카르텔이나 또는 자기 인사 문제, 이념 논쟁, 친일행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에게 직접 소리를 내고 일해 주시지 않았거든. 한 번도 안 그랬잖아. 그게 두려워서 그래. 대통령은 머리로는 자기가 제일 강자라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은 다 알아. 모든 인간은 신성이라 진리를 알고 있어. 진리는 뭐야? 국민이 강자야. 자기는 약자고. 그러니까 대국민 담아 죽어도 안 하는 게 강자 앞에서 약자만 올라와서 너무 두렵고 굴욕감이 올라오니까 그거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걸 딱 인정할 때 대장부야. 그게 강한 사람이야. 강자 앞에서 딱. 그리고 설득할 수 있고. 근데 그걸 못했던 분이 나를 밟고 가라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걸 안 해줬잖아.
저분이. 그걸 해줬어야 되거든. 이재명 대표한테. 이낙연 대표가 됐어도 내가 보기에는 해줄 수 있었을까. 근데 이재명 대표 되고 나서 자기를 밟고 가라고 안 했거든. 자기 사랑받으려고. 이재명 대표가 진 게 어떻게 보면은 원망을 하고 있죠. 그렇지. 힘을 안 실어준 거야. 근데 이재명 대표도 잘한 게 없는 게 깐족깐족 엄청 대들고 윗사람한테 충성심이 너무 없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쁘게 보이질 못했으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너무 결기가 없어. 그래서 진 거야 이재명 대표한테. 딱 결기 있게 빼앗아야 돼.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나한테 오세요. 오겠냐? 쳐들어가야지. 근데 그걸 못해. 이번에도 또 그러는 것 같아요. 이래서 권력의 속성은 참 웃겨. 빼앗고 침노해야 되지만 또 어떨 때는 밟혀주고. 그러네요. 빼앗고 침노하는 걸 확실하게 해주면서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완전히 엎드려서 약자로 밟혀줘야 돼. 그래서 권력을 잘 쓰는 사람은 강자 약자를 무지 잘 써. 자기보다 강자라고 느낀 사람한테 확 굽혀줘야 되고 자기보다 약자인데 말 안 듣는 혼내줘. 근데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약자는 확 보호해. 목숨 바쳐서. 이걸 잘해줄 때 멋있는 지배자와 강자가 되고 국민이 권력을 주거든. 근데 그걸 제대로 못할 때 빼앗기게 돼 있는데 빼앗기는 거를 좀 레임덕을 늦추는 방법은 한동훈 장관한테 뺏겨주고 자기는 이제 밑에서 받쳐주고 디딤돌이 돼주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갖다 여전히 지배하려고 하고 여전히 내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겠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필패야. 예전에 그런 말 했지. 어차피 내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는 거다. 이런 얘기 했어. 본인의 이름으로 치를 때는 지지율이 높을 때나 가능한 거지.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고 민심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어느 부분 내려놓으셔야 된다. 내려놓아야 돼. 그거는 또 하나 부인을 너무 관리 못한 죄도 있는 거야. 권력을 유지하려면 그 부인이 되게 중요해. 많은 권력자들이 여자 때문에 망한 걸 못 보나? 여자 때문에 망한 걸 여자한테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고 여자 문제가 심할 때 여자를 싸고 돌아. 그럴 때 심판하죠. 역사적으로 그게 다 보였어.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자기 부인을 사랑해도 그건 인간 남자로서지. 대통령으로서 왕으로서는 국민이 먼저 온 거야. 그래야 권력을 가질 수 있어. 부모, 형제, 자매, 부인, 핏줄, 자기 가족 그런 거에 대한 정을 다 내려놓은 자만이 권력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서 공명정대함이 나와. 그게 있으면 사사로운 정에 매인 사람은 절대 공명정대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윗자리에 앉으면 안 돼. 집착이 센 사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는 공명정대하다고 하면서 절대 안 그러거든. 눈이 이렇게 가 있거든. 그게 제3자는 보이거든. 근데 그게 세. 윤 대통령이. 사사로운 정의. 김건희 여사를 남자로 멋있지. 저런 남자 만나면 김건희 여사는 복이야. 윤 대통령은 자기 만나 고생했다고 그러고 김건희 여사는 자기가 부인으로서 뭐 과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결혼 너무 잘한 거지. 굉장히 부인을 사랑하고 아끼고 정도 많고 남자로는 의리도 있고 괜찮은 남자야. 하지만 그런 좋은 특질들도 그 대통령의 자리에서는 그걸 다 내려놨어야 되는 거야. 부인 해고 싶은 거 다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안타깝고 아파서 그냥 그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그 여러 가지 사사로운 그런 권력을 쓸 때 엄청 이게 권력이 거의 칼이나 불 같은 거야. 엄청 뜨겁고 엄청 아픈 거라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함부로 쓸 때 빨리 소진되고 그걸 무시하고 그거를 갖다가 깊게 생각 안 하고 할 때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칼에 의해서 다칠 수가 있는 건데 더 안 다치려면 윤 대통령이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한동훈 장관한테 빼앗겨주고 이제는 아랫사람이 아닌 같은 정치적인 동지처럼 여당의 대표격으로 인정해주고 정권을 알아서 주고 한동훈 장관은 적절히 윤 대통령을 견제하면서 자기 편 무조건 편드는 게 아니라 자기 쪽도 뼈 때리는 소리로 아주 공정한 잣대로 얘기하고 이럴 때 총선에서 획기적으로 이길 수도 있고 본인이 그 차기 대통령도 노려봄직하죠.